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가 붉은 사막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주가 여기 있거든요. 붉은 사막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이 퀀텀 첨프를 했죠. 기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 지금은 주가가 어떤 상황이다? 싸다. 오늘은 펄어비스 주식 담당자와의 통화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붉은 사막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온다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주식 담당자랑 많이 통화를 해봤는데 해주식 담당자들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뭐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겠죠. 그래서 기자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수로 말 한마디 뽑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주주인데요 이렇게 통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에 애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투자 운영업체, 자산 운용사 뭐 이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담들도 잘 몰라요. 그 얘가 애널이 있구나. 리포트 쓰려고 하는데요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해야지 그나마 좀 친절하게 해줍니다. 주주인데요 이러면 뭐 대답 거의 안 해주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자식으로 계속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 물어야 그나마 하나 캐 먹을 게 생기는 경우,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봐야 뉴스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실적 발표 언제 나오는 것다. 그리고 이번에 붉은 사막 판매량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부 기밀 같은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시기적으로 600만 장이 발표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곧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거예요. 회사 현황과 향후 계획이 컨퍼런스 내용보다 자세하게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실적만 띡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펄어비스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뭐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번에 붉은 사막이 돈 잘 벌었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거래.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녀석이 나온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회사가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주면 어때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빵하고 튀어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 아마 다른 유튜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진짜 내용이 난 마음에 든다, 애널킴 신뢰가 간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펄어비스 때문에 굉장히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애널킴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띵 하고 와 닿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감동받았어요. 이번 영상에 감동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동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라. 아시겠죠? 그리고 왜 단타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SBB테크 나갔습니다. SBB테크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게 SBB테크거든요. 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한 때 27%까지 튀어 올라왔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LG전자가 로봇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로봇 테크를 만들어서 로봇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펄어비스 이름을 달고 나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보거든. 그래서 무조건 펄어비스 이름 달고 나가야 돼. 댓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딴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기 있죠. 펄어비스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자꾸 딴 거 얘기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펄어비스 이야기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은 오로지 펄어비스만 궁금해한단 말이야. 강제로 지식을 집어넣겠다라는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쭉 듣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펄어비스 얘기해 주잖아. 자, 펄어비스 요 주담이랑 통화하는 내용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 요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머리를 한번 띵 하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깨비예요. 차기작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도깨비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건데, 도깨비가 2년 후에 제작이 된다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요게 펄어비스의 히스토리거든요. 23년도 5월 달쯤을 한번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보이죠? 붉은 사막, 완료 기대감 등의 강세.
23년 5월이거든요. 붉은 사막 언제 나왔어요? 6년 3월에 나왔잖아. 3년 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붉은 사막 출시 효과 기대감 상승 23년 7월입니다. 23년도라고요. 그럼 4년도 한번 볼까? 24년도쯤을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붉은 사막으로 실적 퀀텀 점프 전망의 상승. 2년 전에 붉은 사막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전 내용을 한번 볼까요? 25년도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붉은 사막 출시 가시권, 2분기 실적 부진, 차기작 붉은 사막 출시 지연 소식의 급락. 붉은 사막이 주가에 영향을 계속 줬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줬다는 거예요. 도깨비 2년 후에 나온다잖아. 영향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준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뭐 에이 내 머리를 띵하고 때릴 만한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요번에 공시 내용에 도깨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도깨비의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을 보면 붉은 사막이 나오고 있죠. 언제예요? 4월, 5월 뭐 이쯤입니다. 4월, 5월, 8월, 뭐 7월. 4년도 보도록 할게요. 4년도에 5월, 4월 이쯤에 뭐 나가요? 붉은 사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월달에. 23년도를 또 봐도 3년도 어디야? 여기죠. 23년도 5월쯤에 또 붉은 사막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공교롭게도 1분기 실적 발표랑 비슷하게 엮여서 나가죠. 공교롭습니다. 더 공교로운 거 말씀드릴까요? 펄어비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공교롭게도 5월달입니다. 그죠? 여기가 공교롭게도 5월달이라고요. 보여요?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그 5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실력이 퀀텀 점프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도깨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내 말이 맞죠? 그리고 얘는 전통적으로 어때요? 5월, 6월, 7월, 8월 이쯤의 강세를 전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기업 IR을 다 지금까지 언제 했어? 5월달 말에 했잖아. 5월 말쯤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기억 안 나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가 붉은 사막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주가 여기 있거든요. 붉은 사막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죠. 기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 지금은 주가가 어떤 상황이다? 싸다.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쌀 때. 얘 더 빠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여기의 수준과 여기의 수준이 뭐였어? 붉은 사막 기대감이었는데 붉은 사막을 깠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 근데 주가가 못 올랐어. 그럼 싼 거지. 또 하나 코스피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지수 다 올라갔는데 얘만 못 올랐어. 호재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싼 거야. 미래가 있으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미래가 있잖아. 2분기 실적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친다니까? 붉은 사막은 3년 전부터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데 주가에 왜 도깨비는 2년 전부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자세한 내용 뭐 얘기할 건데? 내 말이 틀려요? 말이 맞지.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한데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붉은 사막 때문에 힘들죠? 단타로 맨증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단타로 조금씩 먹어가면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타라고 적어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분 이야기가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오늘 오전장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네요. 펄어비스가 좋았던 상황을 복귀해보면 전쟁 분위기로 지수가 기술주가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메인 테마가 메인 줄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실적 이러면서 땡큐 실적 플러스 해증 심리로 국장 수급을 빨아먹으면서 쐈죠.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실적 300만 장, 100만 장 이러면서 쭉 쏘던 때가 국장이 많이 흔들릴 때였죠. 반도체 흔들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싹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쐈으니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죠? 오늘 뭐야?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니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분 잘해. 이분 우리 아주 저는 좋아하시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고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분석도 날카로워. 전 이분 좀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여기 우리 빌런들
우리 빌런들 힘내요. 그리고 우리 찬티들 가서 싸워요. 자, 이제 죽일 듯이 싸우시면 됩니다. 찬티들, 악플러들이랑. 아시겠죠? 이게 댓글이 많아야지 채널이 큰다고. 그리고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이 확 빠졌잖아요. 이게 보면 이걸 좀 보세요. 1분 차트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 눈에 좀 잘 보이실 겁니다. SK 하이닉스 언제부터 빠졌어요? 여기 10시 넘어가면서 우악 해서 11시, 10시 반 넘어가까지 10시 한 40분까지 쫙 빠졌죠. 삼성전자 쫙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이 엄청 빠지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대차 같이 빠지죠. LG전자 오늘 셌거든요. 셌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이 빠지고 있죠. 시장 빠지면 답 없어. 얘는 뭐 하락 VI까지 걸렸네. 시장이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 발로 이렇게 빵 하고 죽은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알아야 되거든, 명확하게. 그래야지 뭐 향후에 거시 그림을 좀 볼 거 아니야. 일단 시장 자체가 뭔가 악재 하나가 퉁 쳐졌을 때 그 급락하는 포인트가 겁나 세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반도체에서 온 거냐라고 좀 보면,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가 계속 보라 그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인 게 없거든요. 반도체는 굳건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얘가 굳건한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빠졌다면 기회라고 보면 돼요. 좋은 타이밍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 수급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제 악재성 재료가 하나 퉁 튕겨나오면 으악 하고 죽어가는, 급락 나오는 시장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굳건하기 때문에 상방향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위기감은 갔대, 상방향은 지속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이 좀 그동안 확신을 가지고 이빠이 땡겼다면 비중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단독 문제로 빠졌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어때요? 같이 빠졌거든요. 10시. 그러니까 이게 국내장, 한국 시장의 영향으로 으악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안 좋아서, 삼성에 문제가 있어. 삼성 요즘 뭐 노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이런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노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질 이유는 없잖아.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이 빠졌잖아. 그러면 이건 글로벌 이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글로벌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또람프랑 이란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또람프가 이제 이란 제한 쓰레기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전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 유가 흐름을 보면 유가 흐름이 10시 여기서 크게 튀어주는 모습이 안 나타났단 말이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전쟁 때문도 아니에요. 일단 삼성 노조 때문도 아니고요, 이란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들어가면서 이게 빠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런 뉴스들도 나올 거예요. 외국인이 겁나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외국인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흐름이 보이죠? 얘가 5월 6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보이죠?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흐름이거든요. 5월 6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보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5월 6일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 흐름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죠. 근데 얘는 굉장히 강한 하락 흐름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국장에 외국인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외국인이 이탈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박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고, 그 전에도 외국인이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고.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또 하나 배웠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만 더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겁나 빨리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살짝 보면, 최근 움직임 여기를 살짝 보면 말이죠, 지금 어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 들어왔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왔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죠.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그래서 글로벌 외국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그게 살짝 들어와 줬을 때 움직임이 빵 하고 띄워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미들이 광분해서 삼성전자 달려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면 그 상승 각도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글로벌 이슈가 하나 터지니까 하락세가 겁나 세게 나오죠.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머리가 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칭찬과 함께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멘징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세가 나오면 더 괜찮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락세 너무 쫄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과 함께 단단하게 지켜가 보도록 합시다.